자, 이번에 우리가 복합관계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합관계사라고 하면 복합이란 말이 있고 관계사란 말이 있고, 그냥 관계사만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복합이란 말까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관계사라는 것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다면 복합관계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복합관계사는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복합이라는 말과 관계사라는 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관계사부터 이야기할까요?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두 가지냐면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것이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접사 플러스 명사, 접사 플러스 부사.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인지 관계 부사를 쓸 것인지 라고 물어볼 때의 차이는, 이때의 차이는 어떻게? 무조건 뒷문장을 봐라. 뒷문장을 봐서,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찾겠다? 뒷문장을 보겠다라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 뜻인 거죠. 근데 빠진 명사가 있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빠진 명사가 없어 라고 하면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명사가 여기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쓸래, 관계 부사를 쓸래?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뒷문장을 봐라. 뒷문장을 보고 빠진 명사가 있어? 관계 대명사. 빠진 명사가 없어? 관계 부사. 이 문제는 너희가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너희는 이런 문제들을 봤을 거예요. 야, 너 여기다가 what 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when 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런 보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문제 어떻게 풀어라?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으면 what, 빠진 명사가 없으면 when,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 문제 풀 줄 아시죠?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사실은 복합관계사 문제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복합관계 대명사, 예를 들어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what, ever 라고 생겼고요. 복합관계 부사는 when, ever 라고 생겼어요. 결국에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 뒤에다가 ever를 붙인 녀석이고요.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부사 뒤에다가 ever를 붙인 꼴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 아니잖아. 그럼 공통점이 필요한 거야? 차이점이 필요한 거야? 차이점이 필요하죠. 그럼 뭐 해라? 공통점을 지워라. ever를 지우세요. 그럼 다시 어떤 문제가 돼? 너 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관계 부사를 쓸 거니? 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방금 했잖아. 어떻게 푸는지. 뒷문장 봐서 빠진 명사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정리합시다.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사라는 것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관계사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 것인지 복합관계 부사를 쓸 것인지의 문제가 나올 텐데,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라? 문제풀이는 ever를 지워라. ever를 지우고 나서 문제를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관계 부사를 쓸 것인지의 문제로 치환을 해라. 그렇게 문제를 치환하고 나면 정답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흐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흐름으로는 복합이라는 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이렇게 복합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볼 건데, 근데 복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복합이라는 말이 자체가 뭐냐면, 말 자체가 전부다, 모두다, 모두, 전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결국 every, 모두다, 전부다 라는 거예요. every. 그래서 그냥 관계사 뒤에다가 every를 붙인 거예요. 됐죠? every. 근데 발음이 조금 어색해지죠. who every, what every, when every, how every.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여기서 y만 탈락시키자. 그래서 ever가 된 거죠. 결국 ever라는 표현은요, every에서 y만 빼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전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enever라는 표현은 어떻게? 언제든 간에, 언제건 간에 이런 식으로 whatever 어떻게 해석해야 돼? whatever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건 간에, 무엇이든지, whoever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문장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every가 들어가는 것이다 만 생각하시라고요.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할 텐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what을 쓸 거니, 혹시 whatever를 쓸 거니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필요하다, 차이점이 필요하다, 차이점이 필요하다. 공통되는 부분을 지워보세요. 이러고 나면 ever, 모두 다, 전부 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양보의 의미라고 하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되더라. 됐어요? 비교적 간단하죠.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다시 봅시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복합관계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지만 실상 보니까 한 개도 어렵지 않죠. 그냥 관계대명사라는 것의 특성만 제대로, 관계부사라는 것의 특성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는 굉장히 쉬워질 수 있고요. 그냥 every가 ever구나, ever는 every에서 y 뺀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신을 위한 문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내신 문제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복합 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복합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결국에 이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다? 얘도 결국에는 접속사의 일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관계사가 들어있잖아. 저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접속사 플러스 명사,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결국 얘네들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접속사의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보죠. 그래, 접속사야? 그렇구나. 그럼 접속사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겠구나. 오케이. 그런데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면, 접속사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도대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명사.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형용사.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야? 부사. 즉 다시 말해서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얘네들을 좀 구분해보자 라는 거죠. 참고로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니까요. 됐죠? 근데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형용사절이 아니라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요.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어요. 명사 또는 부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가 된다라.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부사절만 이끌어요. 품사적인 성격에서는요. 됐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을 이끈다. 예문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문으로 보면 I will give it to whoever comes first.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죠. 또 하나, 부사절 같은 경우는 whoever comes first. I will give it to her 또는 him.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지금 얘는 whoever comes first 라고 하는 것이 누구?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 목적어, 명사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whoever comes first 이 밑에 부분은 문장이 완벽하니까 얘는 뭐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것에 따라서 그렇구나,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whoever comes first가 목적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얘를 풀어쓸 수 있죠. 어떻게 풀어쓸 수 있냐면 모두 다 돼, 누구나 돼, 누구든지 다 돼, 누구든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쓴다? anyone who comes first, 이렇게 풀어쓸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명사의 역할을 했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명사를 하나 뱉어내는 꼴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누구든지 간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부사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뱉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전부 다 돼, 모두 다. 왜냐하면 every가 들어있으니까. 됐죠? 모두가 다 돼. 어떤 것은 다 돼. 상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아. 잠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뭐? No matter. No matter who comes first. 이렇게 문장을 풀어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no matter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냐면 혹시라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I will give it to whoever comes first 라고 썼는데 이 문장을 학교 내신에서는 전체 지문 속에서 이 문장에 들어있는 거를 한글로 해석을 써주겠죠. 한글 해석 써준다고요. 누가 오건 간에 한글로, 누가 오건 간에 나는 이것을 그 또는 그녀에게 줄 것이다. 한글 해석을 써준 다음에 자, 이것을 맞게 영작하세요 라고 한다고요. 학교 문장, 교과서 문장에서는 분명히 I will give it to whoever comes first 라고 했는데 이 문장 풀어 쓰세요, 영작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칸수가 잘 안 맞네 이렇게 될 수 있죠. 혹은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써보세요, 변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주는 거야? anyone 이라는 단어를 주는 거죠. 뭐 하라는 얘기야? 풀어 쓰라는 얘기죠. 풀어 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건 학교 시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난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라면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난 이거 문제를 줄 거야. 이 문제를 낼 건데 이렇게 한글 문장에 써 있는 상태에서 보기를 주는 거지. 이 보기 안에 anyone도 있고 anyone도 넣고 no matter 이것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영작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보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보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쓸 수도 있죠. 얼마든지 변형은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학교 내신 공부를 하면서 학교 내신과 관련된 문법 공부를 하면서 그냥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세요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문장을 전환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문장 변환도 가능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문제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복합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부사절을 이끄는데 사실은 요거는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복합관계 부사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합관계 부사를 문장 전환을 해보세요 라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부사거든요. 일반적인 부사절이 있고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부사니까 뭘 써야 돼? 예를 들어서 when 여기 나오는 어디 갔니? 여기 whenever라면 이렇게 풀어 쓰겠죠. the time, when 다시 할게요. anytime이죠. anytime, when 정도로 풀었으면 되는 것이고 양보의 부사절 같은 경우는 no matter, when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양보의 부사절인지 일반적인 부사절인지 이게 참 구분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있기도 하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실제로 너희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를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복합관계사와 관련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복습을 꼭 해보시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